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9월 20일 기사인데 나스닥에서 기관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네요. 미 증권거래소 나스닥이 기관들의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나스닥은 어색하지가 않다, 불편하지가 않다. 2018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 감시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었다. 이미 그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죠. 대중들이 우왕좌왕하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소수 자본가들, 그리고 그 자본들을 휘두르고 있는 기관에서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 그리고 블랙록의 암호화폐 참여, 이런 것들이 크죠. 쉽게 움직이지 않죠. 항상 계획과 전략, 전술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시대가 오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우뚝 설 수 있는 코인이 하나 있죠. 비트코인일까요? 이더리움일까요? XRP겠죠. 저는 항상 그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부자 되자고요. 적어도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했던 전우회가 생기는 사람들끼리는 의리 아닙니까? 의리. 오늘 어쨌든 제가 번개를 또 하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더 떨릴까요? 오는 분들이 더 떨릴까요? 저는 워낙 강의를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어색하긴 하겠지만 오는 분들이 더 떨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항상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항상 번개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처음에는 저를 거의 외계인 보듯이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어쨌든 오늘 만나는 분들에 대한 영상을 살짝 찍어볼까 하는데 그분들의 동의가 있다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스닥에는 지금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상장이 돼 있죠. 그때부터 이미 시나리오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죠. 암호화폐는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블록체인 기술은 인류와 함께 쓰여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들을 잘 주시하다 보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코인이 결국은 많은 일을 하게 될 거란 이야기죠.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세요. 그러게 믿으세요. 저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으세요. 나스닥의 이 발표에서는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 출시는 향상된 보호권, 유동성, 무결성에 중점을 둔 신뢰할 수 있고 기관 수준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디지털 자산에 대해 더 넓은 기관 참여를 촉진하려는 나스닥의 야심을 뒷받침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만 더 버티시고 기다리세요. 세계는 코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코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중심에 두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따르겠죠. 그렇겠죠. 자, 나스닥 디지털 에셋은 디지털 자산 교환을 위한 시장 기술, 암호화폐 기반 반금융 범죄 상품 및 거래 가능한 제품을 위한 암호 관련 인덱스 솔루션을 포함하여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도입한 성공적인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다. 나스닥의 프리드먼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전성 있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거죠. 사기 코인들, 다단계 코인들 사라지는 게 이제 진짜 임박해 온 것 같습니다. 나스닥에서 어쨌든 암호화폐에 손을 댄다는 건 전 세계적 추세가 되겠다고 생각을 해도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의 중심에 서 계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판테라 캐피탈은 많이 들어보셨죠? 암호화폐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헤지펀드 회사죠. 약간은 이해관계가 섞여있는 멘트지만 판테라 캐피탈의 CEO는 향후 4-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채택이 급증할 수 있으며 그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어쨌든 그는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채택이 증가함으로써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을 할 거다. 그리고 지금이 암호화폐 바닥이다. 바닥을 쳤다고 생각을 한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이 충분히 바닥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아직도 비트코인 가격이 별다른 상승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긴 하죠. 지금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어쨌든 소비자들은 암호화폐에 대해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생각들을 하죠. 그리고 굉장히 마음도 피폐해졌고 황폐해졌고 짜증도 나고 어쨌든 인양반은 계속되는 하락
그리고 지금이 저점이지만 그렇게 당황하지 않는다.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주장을 했다. 결국 블록체인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블록체인을 쓸 건가 쓰지 않을 건가, 그리고 어느 정도 테두리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통제하고 어떤 코인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기가 꽤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금 NFT를 보더라도, 디파이를 보더라도 정부나 기관 그리고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거에 가장 최적화된 코인이 뭘까? 가장 안전한 코인이 뭘까? 가장 빠른 놈이 뭘까? 가장 수수료가 적게 드는 놈이 뭘까? 가장 확장을 잘하는 놈이 뭘까? 그리고 다시 또 이야기 드리지만 ISO 20022를 여러분들은 꼭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전 세계 온라인 유통 그리고 온라인 금융, 온라인으로 시작되는, 디지털로 시작되는 모든 컨텐츠들이 지금 과부하 상태라는 거죠. 지금 리플 가격이 과매수 구간이라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짧은 시간에 많은 소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 틀을 바꿔야 된다. 온라인, 디지털이라는 공간 안에 가장 기본인 그 베이직을 바꿔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넘쳐 흐른다. 그런데 XRP 리플은 이미 2019년부터 ISO 20022를 채택을 해서 너무나 CBDC에 적합한, 그리고 넘쳐나는 온라인 유통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 제가 2번 정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쨌든 시장 형태는, 시장 생태계는 초기에 그 시장을 가져가는 놈이 전체 시장의 70%를 장악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 안에서 계속 진화를 해버리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필요 요구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깨끗해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XRP 리플은. 그리고 이분은 암호화폐가 최근 몇 달 동안 다른 이연 자산과 함께 하락세에 빠진 세속적 강세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며 초기 자산 크래스가 미래의 다른 시장과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현존하는 자산군들, 주식과는 이제 디커플링, 다른 차트를 분명히 보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그 전환점이 오게 될 거다. 주식은 하락을 하지만 결국 암호화폐 차트는 우상향 방향으로 상승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세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 꽤 똑똑하네요. 제 생각과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똑똑하다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제 생각과 똑같을까요? 어쨌든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고점에서 70% 이상 하락을 했다. 상황이 악화되고 시장 심리가 약해지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주류 관심이 급락을 했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구글 트렌드 아시죠 여러분들? 크립토와 비트코인에 대한 전 세계 검색률은 최근 몇 주 동안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대중들의 관심이 사라졌다. 점점 멀어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잊혀지고 있다. 그러나 항상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이럴 때 상승을 했습니다. 2022년 6월 비트코인 가격이 시장 사이클의 가장 바닥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최근 거의 40% 정도 상승을 한 리플 상승의 원동력은 결국 시그널이었죠. 시그널. 리플이 승소할 것 같다는 시그널. 그 시그널 하나가 높인 게 40%입니다. 그리고 그 시그널의 여파는 계속될 것 같고,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은 완전히 투더문 하겠죠. 거래소의 재상장을 시작으로 전 세계 많은 곳들에서 리플을 알아보고 XRP를 이해하고 소송이 종료되길 기다리겠죠. 어쨌든 이번 상승의 원인은 CFTC 상품거래위원회의 커미셔너가 리플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와의 만남을 갖고 난 다음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상승을 이끌었던 것 같아요. 이 동양인 같은 여자분이 팜이라는 CFTC 커미셔너인데 방문 시기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SEC와 리플과의 약식 판결을 신청한 직후에 이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이 CFTC 커미셔너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와의 만남은, 리플사의 방문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관련된 학습 투어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어쨌든 지금 거의 40%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리플 아미들은 CFTC가 디지털 자산 및 암호화폐에 대한 법 집행을 위한 규제 기관이라고 반복해서 주장을 했었죠. SEC 떠나라. 네가 뭔데 그렇게 깝죽거리니? 이거는 원래 상품거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CFTC는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는 기관이야.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 너는 손 놔. SEC가 지금 리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암호화폐를 먹으려는 진상을 떨고 있죠. 진상. 몽리를 부리고 있잖아요. 정확한 근거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아까 기사 보니까 브래드 갈량 하우스가 SEC 소송에 들어간 돈이 1억 불이라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로 1,400억 정도 썼다는 건데, 이런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암호화폐를 성장시켜야 돼요. 돈 때문에 이 소송을 진행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송에 1억 불을 쓴다. 그러면 브래드 갈량 하우스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일까요? 돈 때문에 리플을 성장시키는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암호화폐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CEO의 생각이나 마인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CEO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도 꼭 체크를 해야 되고, 돈 때문에 하는 것 같진 않다. 그러면 분명히 세상을 바꾸려는 어떤 사명감이 있지 않을까요? 책임감도 분명히 따라오고,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코인판에서 코인을 성장시키는, 기술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사명감, 그게 가장 중요하죠.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나와 있는 만여 개가 넘는 알트코인들이, 암호화폐들이 99% 사라진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나온 코인들이 거의 99%예요. 그러면 그런 코인 회사들은 어쨌든 상장을 시켰으면 돈을 벌었겠죠. 그런데 약간의 충격, 약간의 데미지에도 그냥 모든 걸 던져버리고 나 그만두겠다 한다는 거죠. 돈이 없다가 갑자기 생겨버리면 솔직히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 거예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돈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의 대표, 그리고 회사의 대표의 마인드, 생각, 도덕성, 사명감, 책임감, 그의 말 한마디를 유심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말은 인격이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SEC와 리플이 약식 판결을 신청을 했는데도 소송 결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CFT 커미셔너의 방문은 그만큼 의미가 크다. 결과가 결국 공개되면 리플이란 회사는 디지털 자산 회사 중 규모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XRP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 기사는 9월 21일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기사 때문에 50% 정도 상승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정확히 가격까지 맞췄어요. 이 데이터가 0.596달러까지 상승을 해서 저항을 맞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 대단하네요. 정확히 맞춘 것 같습니다. 하나로 785원이 저항 구간이다. 딱 맞았죠. 그제 가격이 거의 790원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지금 가격은 701원 정도 해요. 지금 가격을 잘 유지를 하고 730원 선까지만 왔다 갔다 해준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785원을 뚫고 이제 완벽하게 투더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굉장히 지금은 놀기 좋은 날씨죠. 산을 가도 좋고 바다를 가도 좋고 걸어도 좋고,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가족들, 배우자분 손잡고, 그리고 아이들 손잡고 가까운 곳이라도 바람이라도 쐬고 오시면 참 좋겠죠. 아침도 맛있게 드시고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오후 영상이 하나 짤막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준비가 된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니까 오후 5시 반 정도 영상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